그럴저러 석 달이 지난 무렵이었다. 하루는 학교에서 돌아와 보니 소가 간 곳이 없었다. 아버지도 보이지 않았다. 어머니가 툇마루에 앉아 한숨을 폭 쉬는 게 예감이 심상치 않았다. 소 주인이 나타났다. 어머니는 또 한숨이었다. 오려면 진작 오지. 이제서야 올 건 또 뭐라냐? 어머니는 뛰쳐나가려는 내 손을 끌어잡았다. 나는 칭얼칭얼 울기 시작했다. 울지 마라. 원래 그러자고 들인 소 아니었냐? 그래놓고 어머니는 또 한숨이었다. 아버지는 손수 고삐를 잡고 주인과 함께 고개 넘어 경찰서로 넘어갔다고 했다. 나는 눈을 썩썩 문지르고 말했다. 그람, 아버지가 소를 다시 찾아 올란갑네? 뭔 수로 그걸 다시 데려오겠냐? 또 모르지. 그간 길러줘서 고맙다고 주인이 싸게 팔지도. 나는 그 긴 오후 한나절을 막연한 기대를 품은 채 아버지를 기다렸다. 혹시 쇠꼬를 베어다 놓으면 그게 무슨 주술이 되어 소가 다시 돌아올 것만 같아. 꼴을 두 망태기나 걷어다가 놓았다. 점심 전에 나갔다는 아버지는 해걸음역이 되어도 나타나지 않았다. 저녁 무렵에 아버지는 오쟁이 아버지와 함께 집으로 들어왔다. 빈손이었다. 어떻게 됐다요? 어머니가 먼저 물었다. 아버지는 한숨만 내쉬고 오쟁이 아버지가 대신 대답했다. 일단 주인이 데려갔소. 그래놓고 그는 아버지를 향해 덧붙였다. 내 말대로 하란 말이지. 이참에 좀 세게 나가서 섭섭하지 않게 뽑아내란 말려. 아까 순경도 안 걸든가? 그간 수고한 건 저금 알아서들 하라고. 그거이 뭔 소리겠어. 사정이 이만저만 됐으니께. 소 주인이 정상을 참작해라. 그 소리제. 거기도 영 불량한 사람은 아니던제. 그러지 말고 자네 여윳돈 좀 돌리세. 나가 뭐 여윳돈이 있단까? 콩이랑 보리 매상하는 것 좀 있잖여. 그게 얼마나 된다고? 아쉬운 대로 이것저것 좀 보탬은 흥정청이라도 해 볼 수 있잖여? 흥정? 왔다매. 아까부터 자꾸 그 소리인디 누가 빚내서 시양치도 아니고 다 큰 소를 사겠다면 안 웃겠어? 다른 말 말고 좀 돌리세. 나가 내일은 직접 찾아 다녀오겠다니까. 이튿날 아침 나는 학교에 가다 말고 동구 밖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밤부터 나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있었다. 너 시방 왜 그려? 형이 몸을 틀고 물었다. 나 소 찾으러 갈게요. 뭐? 아버지 따라 소 찾으러 간단께? 네가 거기 가서 뭘 어쩌겠다고. 소 돌려주라고 할 거요. 그래도 안 되면 외양간에 둔내 불제. 첫 늦자구 없는 소리 하고 자빠졌네. 얼른 가야. 형이 몸을 돌렸다. 나는 한 걸음 물러났다. 소 찾으면 행님 니도 고등학교 도시로 갈 수 있어. 그래서 시방 학교 안 가겠다고 아버지가 가만 있겠냐? 그래놓고 형은 걸어갔다. 별 수 없이 내가 뒤따라올 줄 알았던 모양이다. 행님아, 나는 숙제를 안 해서 가재도 갈 수가 없다. 형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저만치 멀어졌다. 나는 팽나무 뒤로 물러나 아버지를 기다렸다. 머지나 장에 나가는 차림새로 아버지가 마을길을 걸어 나오는 게 보였다. 겨드랑이에 낀 노란 종이 꾸러미는 돈이 틀림없었다. 내가 팽나무 뒤에서 쭈뼛쭈뼛 나오자 아버지는 기가 막힌 얼굴로 빤히 쳐다보았다. 나는 가야 할 길로 몸을 돌리고 섰다. 뒤에서는 어떤 기척도 없었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앞서 걸어갔다. 우리는 고갯마루에서 버스를 기다렸다. 아버지 동네가 어디래요? 왜 말함은 네가 알겠냐? 문대밀이야. 아버지는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다. 이제 나는 힘이 나서 까불었다. 버스를 타긴 타야겠네. 문대미에서 버스를 내린 아버지와 나는 장터를 지나고 큰 동네를 두 군데나 지나면서 강을 거슬러 올라갔다. 그곳 강은 우리 마을 강보다 폭이 좁았지만 물은 더 맑았다. 그동안 아버지는 서너 번이나 사람을 붙잡고 길을 물었다. 작은 마을이 나왔고
아버지는 9번 가게 거북선 한 보루를 샀다. 주인 여자는 길로 나와 들판을 가리켰다. 들판 멀리 강둑 아래로 삼나무리들이 어두운 민가가 보였다. 아버지는 꾸러미와 함께 담배 보루를 포개해서 겨드랑이 깊숙이 찔러 넣었다. 집곁을 지나자니 사철나무 울 너머로 타작 소리가 들려왔다. 우리는 잠시 멈춰서서 집 안을 들여다보았다. 마당에 한 주인이 앉아 느콩을 털고 있었다. 텔레비전 안테나도 안 보이는 게 우리 집하고 다를 것 없이 작고 추레한 집이었다. 대문 밖 감나무 밑에서 아버지가 말했다. 니는 여기 기들려이. 아버지는 대문도 없는 마당으로 들어갔다. 나는 감나무 그늘에서 고개를 기욱 내밀고 집 안을 훔쳐보았다. 흰랑채에는 외양간이 딸려있지만 비어있었다. 자연히 나는 집 주변을 그러니까 들판이라든가 강둑을 살펴보았다. 강둑에 염소 몇 마리는 보였어도 소 같은 건 보이지 않았다. 아버지는 텐마루로 안내해 앉힌 그 집 안대기 냉수를 한 그릇 내다가 아버지에게 건넸다. 그녀는 바깥 양반이 나무를 싣고 바닷가로 갔다고 했다. 김 양식장에 말목을 한 사나 달구지로 내다주고 있는데 점심은 드셔야 올 건디요. 그 소가 달구지를 다 끈다요. 아버지가 외양간을 건너다 보며 놀란 눈으로 물었다. 좀 섭섭한 눈빛이었다. 그렇잖아도 얘 아버지가 얼마나 아침잠하는지 원소가 또 우리 소 같지 않게 실해졌어라. 내일 새나 일머리가 든다고 한번 인사하러 다녀오겠다고 허드만요. 아주머니가 아버지에게 한 번 더 굽실했고 아버지는 크크 헛기침을 놓았다. 내일 일머리가 든다고요? 그럼 모레새나 다시 한번 올랍니다. 아버지는 말도 못 꺼내보고 그냥 일어서는 눈치였다. 마당으로 내려서던 아버지는 잊었다는 듯 아주머니에게 담배보루를 내밀었다. 오히려 우리가 선물해도 해야 하는디. 아주머니는 황송한 듯 불편한 듯 담배보루를 받아들었다. 내가 툭 붉어져 나가 아버지 곁에 서자 아주머니는 깜짝 놀라며 말했다. 음의 아들이 와 있었는갑네. 들어오제야. 야가 소 좀 보겠다고 학교도 안 가고 요래 삐득삐득 따라 안 노요. 오메 그랑께 네가 강에서 소를 건진 가구나. 영 실겁게 생겼네. 아주머니는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소한테 정 주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는디도 요놈이 고만 정을 줘갖고 밤낮 밥 안 묻고 울기만 했어요. 그렇게 말한 아버지는 정말 짠하고 속상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러자 갑자기 나는 눈물이 찔찔 나기 시작했다. 나는 점점 콧물까지 삼키며 서럽게 울어버렸다. 나도 모를 일이었다. 안되기 어쩔 줄 몰라 있다. 어허 좀 부담스럽게 뚱 못 그치느냐. 아버지는 거칠한 바닥으로 내 낯을 훔쳤다. 안되기 집 안으로 뛰어갔다가 돌아와 내 손에 뭔가 덥석 쥐어줬다. 1,000원짜리 한 장이었다. 공책 사서 써라잉. 아따 뭘 이런 걸 주고 그란다요. 애 버릇 나빠지게. 아버지와 나는 마을을 걸어 나왔다. 장터에서 아버지는 자장면을 사주었다. 이틀 뒤 나는 수업이 끝나자마자 집으로 달려갔다. 아버지는 돌아와 있지 않았다. 점심 드시고 가셨는디 금방 오겠냐? 어머니가 찐 고구마를 내놓으며 말했다. 소 꼭 사온다고 했지? 그럴라고 갔다만 무쟁이 아버지가 따라 나섰으니께 잘 안되겠냐 그 양반이. 그래도 응정 붙이는 데는 너그 아버지보다 나으니께. 내가 서얼핏 기울고 정이 돌아왔는데도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형과 함께 동구 밖까지 서너 차례나 들락날락했다. 하긴 버스에 못 태운 게 소를 걸켜 오자면 늦을 거네. 잉? 위안이나 삼자고 나는 네드 차례도 넘게 같은 말을 반복했다. 어머니가 저녁상을 밀어주었지만 우리는 뜨는 둥 마는 둥 했다.
아버지가 돌아온 것은 달빛이 원할 때였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살인문을 들어서는 아버지를 보며 우선 나는 소코비가 들렸는지 살펴보았다. 그러나 달빛 아래에선 아버지는 맨손이었다. 아니다, 겨드랑이에는 예의 그 종이 꾸러미가 달랑달랑 매달려 있었다. 아버지는 종이 꾸러미를 땅바닥에 내던지고 감나무 밑으로 걸어가 통나무처럼 털썩 주저앉았다. 나는 얼른 종이 꾸러미를 풀어 있었다. 돈다발을 확인해야 현실을 받아들이겠다는 조급함 때문이었다. 하지만 종이 꾸러미에서는 차갑고 물컹한 고깃덩어리가 나왔다. 몸에 소리를 잡아 불었는갑다. 씨. 나도 모르게 그렇게 소리쳤는데 형이 대뜸 내 뒤통수를 콕 쥐어박았다. 아버지가 꺽꺽 울고 있었던 것이다. 그 집구석도 한심하더란 말이지. 그 소 없으면 농사고 뭐고 몸 묻고 산디야. 웜의 아버지의 우는 모습을 본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뒷날 가출한 형이 송아지 한 마리를 몰고 나타났을 때 아버지는 그 송아지를 하룻밤 동안 대문 밖에 세워두고 들이지 않았다. 당시 고등학교 3학년생이었던 형은 사귀던 여자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무작정 가출을 했다. 수술비를 마련한답시고 서울로 올라간 것인데 2달 동안 가리봉동 사출 공장에서 10만 원을 모아 내려와 보니 그 여자가 새빨간 거짓말을 했다더란다. 집에 들어오기도 면목이 없던 형은 그 돈으로 송아지 한 마리를 사온 것이었다. 소가 똥금이던 시절이었다. 웜에 내력 없는 손자가 하나 들어왔네. 내력 없는 소 손자가. 아버지는 며칠간 외양간 앞에서 그렇게 한탄했다. 아무튼 그 송아지가 자라 송아지를 낳고 그 송아지가 또 송아지를 낳아 지금은 얼추 4대 대나 배 갈린 암소가 외양간을 지키고 있으며 아버지는 그놈 기르는 재미로 사신다. 요놈의 짐승이 정을 안 줄래도 정이 안 들 수가 없는 짐승이며 하긴 우리 자식들은 요놈이 다 가르쳐 쓴 게 난심 하나 안 썼구만.